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성병관리소 철거를 두고 동두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요. 동두천시와 시민단체가 성병관리소 문제를 대화로 푸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사안인 만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큽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과 대책위는 대화로 성병관리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대책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박 시장은 즉답하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두천시의 관계자는 대화로 갈등을 풀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대화협의체 구성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동두천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책위는 그동안 꾸준히 동두천시를 향해 대화로 성병관리소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청해왔던 상황. 동두천시가 마음을 열면서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겁니다. 대책위는 철거와 보존 중 어떤 결정이 동두천 지역 발전을 이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지금 성병관리소 운동을 하면서 받아지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까지의 관심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려돼서 지역의 발전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중점일 것 같습니다. 대책위와 동두천시는 차주 월요일 만나 대화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성병관리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오세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주 태권도장 관장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30대 관장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양주 덕계동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관아 B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놓고 20여 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복원된 CCTV에서는 A씨가 2달 동안 해당 아동을 140여 차례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착공이 내년 초로 미뤄졌습니다. 20일 국가보훈부와 연천군은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이 현재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업체 선정 등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세 번째로 조성되는 국립연천현충원은 오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이 11억 원 삭감됐습니다. 양주시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1조 2,526억 원 가운데 11억 1,3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22개 사업으로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사업은 2,400만 원 전액이 삭감됐고 종합장사시설과 SNS 홍보비 등도 일부 삭감됐습니다. 반면 은남산업단지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 132억 원과 인구 증가로 분동된 옥정 이동 등의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99억 원 등은 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주시가 내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버스 회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신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앞으로 양주시에서 버스 운영을 맡을 계획입니다. 양주시 버스 준공영제팀 유건우 팀장 만나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이 일부 민영제 노선, 민영제 버스 운영을 도맡아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민영제 버스 운영의 경우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버스 회사 간 서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수익이 나는 노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민이 원하는 노선이 추구가 아닌 그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추구하게 되는 그 편중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도시별, 업체별로 인건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 운송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사들의 이직이나 이탈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버스 중공영제는 시에서 적정한 표준 운송가를 정하고 거기에 시에서 노선권도 확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버스 회사는 그거에 맞춰서 노선을 운영을 하게 되고, 발생하는 손실금은 일정 부분 시에서 보장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발생되는 보장을 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이 원하는 노선에 대해서 그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버스 회사도 그 원활하게 운영이라든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은 그 표준 운송원가, 쉽게 말해서 그 중공영제 전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운송원가를 지금 정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에 맞춰 운영할 때 필요한 회계 처리 및 향후의 정산에 대한 기준을 저희 마련하는 영역입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버스 한 대가 하루를 운행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그 버스 운영에 있어서 중공영 전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표준 운송원가에는 인건비, 그리고 일반 관리비, 경비, 그리고 성과 이윤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버스 회사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표준 운송가가 나오게 되면 향후에 중공영에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업체들과 이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이 원하는 노선과 그리고 원활한 버스의 운영, 안정적인 버스의 그 대중교통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투명한 수익금과 재정의 관리,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중공영제 전환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재정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향후에 수익금 증대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증대 방안, 그리고 노선의 개편 방안들은 계속 꾸준히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정이 증가가 최소화되는 방안도 함께 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공영제 잘 전환 준비를 잘 해서 시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폐수 배출 시설 140여 곳을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 배출 시설이 있는지,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배출 허용 기준 초과와 신고 미이행 등 10건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주 지역 카페 구매 인센티브가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한 달 동안 양주사랑 상품권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제 불황 속 소비 심리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구매자는 최대 3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카페는 음식점 등 8,5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가 지난 19일 첨단 드론 산업 육성 관련 세계 용역 합동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관군 첨단 드론 종합훈련센터, 민군 드론 시험평가 지원센터, 미래항공교통 실증사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용역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구 용역은 국내 드론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획 연구로 민관군 산학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상반기 감염병 관리센터를 설치합니다. 의정부시는 신종 전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주기로 짧아져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관리센터는 부시장 직속 기구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관리과 직원 약 20명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센터는 평상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동근 시장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감염병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신속하게 확산을 막아 시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 북부 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 확충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운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는 물론 경기연구원과 경기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정부에는 총 8개의 미군 공여지가 있다며 현재 국유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논의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향후 지자체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탄소중립 대응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정책 평가와 재현,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등 2개의 정책 자료집도 발간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욱 충실한 민생,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파주에서 양주, 포천과 남양주를 거쳐 양평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서울에서 문산, 구리에서 포천 고속도로와도 연결돼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졌습니다. 정 의원은 양주가 경기 중북부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산업, 문화, 교육 발전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포천시에서 배경현 포천시장이 가산 미곡 처리장에서 하송우리까지 이어지는 하송우 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임시 개통 구간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가산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으로 지방도 360호선 하송우리 마산리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의정부에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시행 첫 해인 지난해 7,400만 원을 모은 데 이어 올해는 지난 19일 1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모금액은 1억 7,400만 원에 달합니다. 김동근 시장은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와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과 홍보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연말 기획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